머리말, 우리가 맞이할 70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늙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늙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정작 노후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보지 않습니다. 막연히 내 자식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집 한 채만 있으면 괜찮겠지, 아직 60인데 노후 준비는 좀 더 나중에 하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그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껏 잘못된 방식으로 인생을 준비해왔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사고방식대로 자신만 바라보며 재산을 아끼고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지금의 70대는 이전보다 더 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60세만 넘어가도 마을에서 장수한다고 칭송받았지만 이제는 80세, 90세를 살아도 여전히 건강하게 버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20에서 3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식들에게 기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며 후회 없이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70대의 진짜 현실들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한 혹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현실을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반드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제1장.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면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이다. 며칠 전 82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성당을 찾았습니다. 신부님 앞에서 손을 꼭 쥐고 신부님,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요? 하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하며 평생 번 돈을 모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자식을 키우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이 삽시다. 이 집을 팔고 좀 더 큰 집을 사서 한 가족처럼 지내요. 할머니는 고민 끝에 자식과 손주들을 보며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아 아들 명의로 된 신축 아파트를 샀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간 첫날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바쁘다며 늘 집을 비웠고 며느리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을 이렇게 하시면 우리 애가 안 먹어요. 어머니, 그 얘기는 몇 번이나 하셨잖아요. 어머니, 저희도 사생활이 있으니 방에서 좀 쉬세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삶에 좀 간섭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불편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자신이 이 집에서 결표 손님 결표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었는데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이제는 자신의 밥조차도 방에서 혼자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견디다 못해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사세요? 재산을 다시 되찾으시고 따로 사세요. 할머니는 재판을 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일 아들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취하해주세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홀로 양로원으로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며
자식은 부모가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지 여기며 그러다가 결국 부모는 스스로 희생한 대가로 외로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자식은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역시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돈을 내가 쓰세요. 집을 처분할 거라면 자식에게 주지 말고 나를 위해 사용하세요. 자식과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내 삶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노후를 남이 아닌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 외로움과 고독.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어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점점 혼자가 되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내 곁에 있느냐입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은 많습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해도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외로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사례 2. 83세 김할머니의 이야기. 김할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갓가치를 했고 자식은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돌보 왔습니다. 그렇게 5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은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옷이 여전히 옷장에 있었고 그가 앉던 자리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함께 밥을 먹을 사람도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다. 며칠 전만 해도 아무렇지 않던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도 버겁고 무거운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야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바쁘게 자기 가정을 꾸려 살아갑니다. 전화는 가끔 오지만 그것만으로는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고 아무리 따뜻한 집이어도 혼자 있으면 쓸쓸할 뿐입니다. 결국 김할머니는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할 사람이다. 사례 2. 78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 대충 라면이나 먹고 말지. 이제 혼자서 어디 가기도 귀찮고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다. 그렇게 박 할아버지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가끔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손주들이 찾아와도 그저 TV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라도 같이 밥 먹으러 다니자. 이렇게 혼자 있으면 빨리 늙는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귀찮다며 거절했지만 몇 번 따라 나가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함께 덮밥 한 그릇 먹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깔깔 웃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제야 박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왜 노인들은 외로움이 더 깊어질까?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건강도,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는 나 자신마저도 잃어갑니다. 이렇게 잃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부모를 잃고 나면 내가 이제 가족이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배우자를 잃으면 이제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없구나 하는 허전함이 생깁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 나는 언제까지 살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런 감정들을 나누지 못하고 혼자서 끌어안고 있다 보면 결국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병이 들게 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첫째, 친구를 만들고 자주 만나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친구입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지만 친구들은 언제든 연락하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친구들과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둘째, 노인복지관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세요. 노인대학, 노래교실, 게이트볼 동호회 등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일이라도 목표를 만드세요. 사람은 목표가 없으면 금방 늙고 병이 듭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처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넷째, 절대 집에만 있지 마세요. 혼자 집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해집니다.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다섯째, 가족에게 기대지 마세요. 자식들은 바쁘고 손주들은 성장하며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70과 80대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혼자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오늘이라도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친구에게 혹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 밥 한 끼 같이 먹자라고요. 그 작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노후, 재산관리와 경제적 독립이 삶을 결정한다. 어느 날 성당에 다니는 한 75세 할머니가 찾아와 신부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전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평생 피땀 흘려번 돈으로 집 한 채를 마련했는데 이제 와서 저는 한 푼도 없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4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죠. 자식들이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점점 자신의 손길이 필요 없어진다 싶었을 때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 너무 크잖아요.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어떠세요? 집을 팔고 조금만 보태면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낫겠지. 그렇게 집을 팔고 큰아들의 이름으로 된 10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며느리와도 사이좋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거리감을 두었고 아들도 회사 일로 바쁘다며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에 빠져 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사생활이 필요해서요. 혹시 작은 원룸을 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할머니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도, 돈도, 가족도, 그리고 자존심까지. 이제는 자식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신부님께 하소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 돈을 내 손에 쥐고 있었을 텐데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우리는 종종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야. 결국 가족이 최고지. 노후에는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가족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70에서 80대가 되면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이 쓰인다. 결국 자존심마저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절대로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지 마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믿고 재산을 미리 넘겨줍니다. 우리 애들은 절대 그런 애들이 아니다. 우리 딸, 아들 성격을 내가 잘 알아.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부모를 챙길 여력이 없어집니다. 한국에서는 불효자 방지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넘겼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법적으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0에서 80대가 된 부모님이 과연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며 그냥 참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재산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도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넘겨주지 마세요. 둘째, 집 한 채만 믿고 살지 마세요. 한국의 60에서 70대 노인들은 대부분 자산의 90%를 부동산에 묶어둡니다. 집값이 오를 거니까 집만 있으면 걱정 없지? 하지만 그 집을 당장 팔지 않는 이상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부동산 자산 30%, 금융자산 70%의 비율로 자산을 나눕니다. 그렇게 하면 필요할 때 돈을 찾을 수 있고, 급한 일이 생겨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부동산 자산 90%, 금융자산 10%인 경우가 많아 생활비가 부족한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필요하면 집을 줄이고 그 차액을 현금화하여 노후 자금으로 준비하세요. 혹은 주택연금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집은 평생 가지고 있어도 정작 내가 사용할 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셋째, 작은 경제 활동이라도 계속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이제 쉬어야지. 그런데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 더 빨리 늙고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물론 예전처럼 힘든 노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가벼운 일이라도 계속하면서 소소한 수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시장에서 소일거리라도 하며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있고, 노인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하면서 용돈을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경제 활동이라도 계속하면
삶의 활력이 생기고 외로움도 줄어들며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덜 불안해집니다. 마무리하며 70에서 80대가 되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쓰는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쓸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절대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지 마세요. 집 한 채만 믿고 살지 말고 생활비 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작은 경제 활동이라도 계속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노후를 후회 없이,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노후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노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 배우자와의 관계. 70대가 되면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잃어갑니다. 젊을 때는 일과 육아, 가족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손주들은 자기들 세상에 바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결국 내 곁에 남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법을 알고 있을까요? 사례 2, 40년을 함께한 부부, 그러나 결국 남남처럼 살다. 얼마 전 76세 김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진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김할머니는 20대에 결혼해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고 나니 24시간 함께 있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 잘 안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TV만 보고 뭐든 간섭하는데 이제는 남편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이제는 같은 집에 살아도 따로 밥을 먹고 따로 밤을 쓰고 거의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냥 남이랑 다를 게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거죠. 김할머니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사례 2, 80대에도 연인처럼 사는 부부의 이야기. 반면 같은 동네의 82세 닭할아버지와 79세 이 할머니는 아직도 서로 손을 잡고 다니며 연인처럼 삽니다. 결혼한 지 5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내가 해주는 답이 제일 맛있어요. 아내랑 대화하는 게 제일 즐겁고요. 닭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옵니다. 밤에는 TV를 보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부지만 동시에 친구이고 연인이에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게 정말 다행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 부부는 젊을 때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배우자가 중요한 이유. 우리는 흔히 자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노후에는 자식보다 배우자가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자식들은 직장과 가정을 챙기느라 부모를 자주 찾기 어렵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명절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납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 만날 사람이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사람은 배우자뿐입니다. 결국 하루를 함께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아플 때 옆을 지켜줄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부부들이 노후에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이미 서로에 대한 정이 떨어지고 서로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젊을 때부터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 애들만 보고 살았어요. 애들이 다 컸을 때 우리는 이미 남남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젊었을 때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느라 정작 부부관계는 뒷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이제는 서로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부부만 남았을 때 대화 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젊을 때부터 부부관계를 신경 써야 합니다. 아이들만 바라보지 말고 배우자와도 시간을 보내고 함께 취미를 만들고 사소한 대화라도 나누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지금부터라도 다시 가까워지세요. 이제 와서 무슨 부부관계야?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번만 용기를 내어보세요. 배우자와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거나 사소한 대화라도 먼저 건네보세요.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찌개 끓였어요. 우리 오랜만에 손잡고 공원 한 바퀴 돌까요? 작은 행동 하나가 노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원래 무뚝뚝해야. 우리 아내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 우리는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다가 결국 실망하고 그 실망이 쌓여 원망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완벽한 사람이길 바라지 말고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조금씩 맞춰가면 됩니다. 남편이 표현을 잘 못한다면 아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해보세요.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면 남편이 한 번쯤 대답을 잘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무리하며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누가 내 곁에 함께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서로를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나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바꿔보세요. 그래야 노후가 외롭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따뜻한 인생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노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법.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살아갈 이유를 찾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일과 가족을 위해 살아갔고,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을 키우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60에서 70대가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전까지는 너무도 분명했던 삶의 목표가 이제는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회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하루하루가 그저 반복되는 무료한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부담 없이 오직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례 1. 새로운 목표를 찾은 75세 간 할아버지.
간 할아버지는 은퇴 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TV를 보다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술 한 잔을 하고 다시 잠드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야 좀 쉬는구나 싶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허무함과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놓인 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망설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간 할아버지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학을 가르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지만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 깊이 따뜻한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 간 할아버지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살아의 80세에도 꿈을 이루는 이 할머니. 이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요리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요리 강습 들어본다." 이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라? 요리는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 하지만 친구의 설득에 따라 한번 가보기로 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할머니는 80세의 나이에 놓인 요리 동호회를 만들어 직접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노인들에게도 요리를 가르쳐주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제야 내가 진짜 나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노년을 의미 있게 만드는 5가지 방법. 첫째, 작은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노년이 무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기, 새로운 책 한 권 읽기, 친구와 주 1회 만나기. 이처럼 작은 목표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우리는 젊을 때 너무 바빠서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회와 연결되어 있으세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노인대학, 복지관, 동호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줄어들고 삶의 의미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넷째,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돕는 일을 찾아보세요.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지만 이제는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돕는 일을 찾아보세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일, 환경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일.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섯째,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건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할 삶의 선물입니다. 마무리하며 노년의 삶의 쓸쓸하고 의미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지 아직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여전히 도전할 수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오늘을 조금 더 소중하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작은 목표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도 더 빛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매일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